죽은 지식이 되면 안 돼. 죽은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읽었는데 내가 뭘 알게 됐는데 아무런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게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전인문을 읽으면 당연히 우리가 새롭게 배운 것들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읽은 책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역사 공부도 하는 거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같은 책도 읽는 거예요. 그러면 헤로도토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어? 지금 현재 2026년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BC의 역사를 배우면서 어떤 것들을 배웠어? 어떤 적용점을 가질 수 있을까, 지인아? 너가 읽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금 현대에 적용한다면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읽은 내용으로. 새롭게 알게 된 게 뭐야? 그 헤로도토스 역사를 통해서 지인이가 그 전에 그 책을 읽기 전에는 몰랐다가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하고 가장 크게 깨달은 게 뭐예요? 옛날에는 그냥 실제인 줄만 알았는데 그냥 이야기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신화 같은 것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지우는? 지우야? 너가 그 책을 딱 덮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게 뭐야? 헤로도토스 역사? 생각하고 있어. 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야만적이었구나. 그럼 우리 현대에서 그런 BC의 그런 야만적인 것들을 반복해서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냐고. 과거에 예를 들면 그렇게 잔인하게 그런, 전쟁을 하고 야만적인 모습을 지금 2026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반복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자, 지담이는 뭘 배웠어? 어리석다. 인간은 어리석다. 맞아. 왜 어리석어? 어떤 부분에서 어리석다고 느꼈어? 딱 봐도 가짜인 거를 막 섬기는 가짜인 걸 섬기니까. 맞아. 그릇된 것들을 자기 탐심 때문에 섬기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가짜인 우상에 우리가 절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자, 연준이는 뭘 배웠어요? 생각해봐. 에세리는 뭘 배웠어요? 헤로도토스 역사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게 넘어갈게요. 자, 질문하면은 이제 생각났어요. 뭐요? 뭐냐면요, 사람들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기적이다. 왜? 왜냐면 맨날 한적인 것들을 반복해서 왜냐면 응. 말할 때 자기를 위해서 그 말을 하고 다른 사람까지 위한 게 아니라 자기만 자기가 더 잘하려고 그거를 나한테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적용점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겠어, 지우는? 그걸 배웠으니까. 양보하고 그리고 항상 이기적이지 않게 딴 사람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야겠지. 자, 그러면 이제 헤로도토스는 역사였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펠로폰네소스.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뭐야?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야. 그러면 우리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사실은 이 책은 국제 정치의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뭐의 교과서라고? 국제 정치. 왜 국제 정치의 교과서일까? 여기에 나라들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리고 힘 있는 나라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있지. 그럼 그 힘 있는 나라들 중심으로 뭐가 맺어져?
동맹을 맺어줘. 같은 편이 생긴다는 거야. 과거에도 그랬고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국제 정치의 역학이라 그래. 국제 정치가 사람이 똑같잖아, 지우야. 그치? 예전에도 이기적이었고 지다위 말대로 어리석어. 그리고 윤우 말대로 잔인해. 사람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의 본성은 똑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야? 이 BC 5세기부터 있었던 그리스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적용점이 있을까 없을까? 이 책을 잘 읽으면 있지.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보자는 거야. 오늘 책 읽기가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1부에서부터 3부까지 읽었잖아. 많은 내용들을 읽었죠. 자, 1부에서부터 3부까지의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것들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 1부에서부터 3부까지.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얘기했고 투키디데스가 전쟁이 시작됐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어? 기억나는 것들 얘기해봐. 1부부터 3부까지. 그치, 전염병도 왔고 지진도 일어났고 또 그리고 제일 먼저 지우 말해봐. 제일 먼저 나왔던 1부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뭐였어요? 1부. 전쟁을 해야 되는지 코린토스. 그치? 코린토스 뭐? 저요. 코린토스가 케르키라를 하고 그게 무슨 어쩌고저쩌고를 지었는데 케르키라가 코린토스 말을 안 들었다고 걔가 막 일을 받쳐. 핵심이 뭐야?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야? 동맹을 맺는 것. 그치? 왜 동맹 맺는 게 중요해? 전쟁 가운데? 이기려면 누구 편에 붙어야 돼? 센 팀. 그치? 그 누가 센지, 누가 가능성이 있는지, 누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정말 좋은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가서 설득해서 동맹을 맺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동맹이 맺어지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야. 전쟁의 양상도 다양해. 그치? 왜냐 한 군데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싸우죠. 육지에서도 싸우고 바다에서도 싸우고.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무기도 필요하지만 무기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럼 무역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랑 거래를 잘 해야 되지. 그러면 강대국이라는 건 뭐야 얘들아? 힘이 센 나라는 뭐가 센 거야 결국엔? 무역도 세고 또 무역도 잘하고 또 그 무역을 한 돈을 가지고 뭘 키워? 군사력을 키우는 거야. 그리고 이 돈과 이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면 전쟁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냥 돈이랑 군사력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뭘 해야 돼? 동맹을 잘 맺고, 근데 동맹을 맺으려면 어느 나라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를 해야겠지. 그런 것들이 다 뭐야? 전략이지, 전략. 그래서 강대국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우리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읽고 깨닫는 건 뭐냐면 강한 국가는 뭐가 필요해? 일단은 강한 국방. 그치? 군대. 특히 아테네나 그리스 지역 스파르타에서는 뭐가 중요했어? 군대 중에서도 어느 군대가 중요했어? 해군이 중요했어. 왜? 지리적 특성이 있잖아. 그치? 해군. 왜? 바다가 있으니까. 사방에 바다잖아. 배 타고 나가야지만 무역할 수 있고 배 타고 나가야지만 전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군이 중요한 거야. 두 번째는 무역. 무역은 뭐야? 뭔가를 수출하고 뭔가를 수입해서 돈을 버는 거야, 돈을. 그러려면 이 무역을 잘하려면 뭘 해야 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뭘 사갈 수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나는 특산물이나 내가 잘하는 것들로 잘 뭔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갖다 팔고 판 돈으로 우리나라에선 나지 않는 우리가 예를 들면 아테네 같은 거 곡물이 잘 나지 않아? 왜냐 넓은 땅이 없기 때문에 다 돌산이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는 많이 심을 수 있는데 넓은 평야에서 그렇게 농작하는 게 어려워. 그러면은 뭘 수입해 올까? 밀과 곡식을 수입해 오고 자기네 나라에는 올리브유가 나니까 뭘 만들까?
아니 올리브가 나니까 올리브유를 만들겠지, 그치? 그래서 기름이 없는 곳엔 기름을 갖다 팔고 그 다음에 곡물을 사서 오고 하면서 무역을 하는 거야. 이거 무역도 잘해야겠지.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 그치? 무역을 잘하는 나라는 경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강한 국가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외교 정책. 외교 정책. 그 다음에 국내 정치가 있어요. 자, 강한 나라는 국내 정치가, 자, 케르키라가 왜 망했어? 국내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망했어, 윤우야? 우리 지난주에 케르키라 얘기했지. 국민들이 한 마음이야? 아니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어? 그치. 그러면은 국내 정치가, 그러니까 국내 상황이 어떤 나라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A편, B편으로 나눠서 계속 싸우면 그 나라는 강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아테네가 왜 강했냐면 아테네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음란하고 그리고 교만한 나라였지만, 그치? 그 나라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테네 사람들이 다 뭘 지지해? 자기네 정치 체제인지 뭐야? 아테네는 정치 체제가 뭐였지? 민주정. 아테네는 한 번도 과두정이나 민주정을 가지고 민주정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로부터는 갈등한 적이 없어. 온 아테네 시민들이 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해. 우리 이렇게 막 연설했던 사람 누구였지? 연설. 우리는 위대해. 그리스의 학교야 우리는. 막 이러면서 막 우리를 높이잖아. 막 이렇게 아테네를 높이잖아. 그 사람 누구였지? 그 장례식하고 그치? 이름. 페리클레스. 그치? 페리클레스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추도사를 할 때 우리 아테네가 위대하고 우리 아테네가 탁월한 이유는 뭐야? 정치 체제에 있다. 그러지? 그건 뭐냐면 국내 정치가 공고히 서려면 나뉘면 안 돼. 근데 어느 나라나 자기들끼리 팔을 나눠서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케르키라처럼 어떻게 돼? 망하는데 망하는 수순이 있어. 먼저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네 힘으로는 저 반대편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굴 끌어 들어와 항상? 힘센 팀. 그치? 그러면은 그 힘센 팀은 국내에 있어, 국외에 있어. 그치? 해외에서 외교 정책을 펴는 거야. 이제 자기네들이 이기려고. 그래서 A팀은 A랑 마음이 맞는 강대국을 끌고 들어와. 그러면 반대편은 가만히 있을까? 그치? 그럼 B팀은 어떻게 돼? 또 자기네랑 사상이 맞는, 정치 체제가 맞는, 자기네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을 끌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A 뒤에 있는 나라와 B 뒤에 있는 나라는 서로 사이가 좋을까? 보통? 스파르타랑 아테네처럼 다른 정치 체제가 있거나 다른 정치 사상이 있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나라들끼리 맞붙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오히려 전쟁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집안 싸움이 큰 싸움이 돼서 오히려 큰 전쟁 가운데 휘말리게 되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야. 그치? 그래서 어디랑 이제 나뉘어서 싸웠어? 과두정이랑 민주정이 싸운 거야, 계속. 근데 이게 불처럼 번져서 그리스 전 지역의 도시 국가들마다 과두정이, 나는 스파르타 편, 나는 아테네 편,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내전을 일으키고, 그 내전의 양상이 어땠어? 지난주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네 나라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 죽도록 싸우지. 그치? 다 죽이는 거야. 그치? 가족도 없어. 그치? 동지들만 있어. 가족이 없고 자기네랑 같은 생각을 품는 이 동지들이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됐다는 거야.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 우리 이거 선생님이 말하는 거 있잖아. 필기 좀 해봐봐. 오늘 너네 이따가 활동지 하려면은 필기를 해야 할 거야. 자, 첫 번째, 우리 이런 것들, 이거 뭐야? 강대국. 이게 특징. 자, 여기서 우리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아테네랑 스파르타 두 나라가 굉장히 다르지만 어쨌든 군대가 강했고, 아테네는 해군이 강했고 스파르타 육군이 강했고, 그 다음에 아테네는 무역을 잘했고 스파르타는 땅이 넓기 때문에 거기서 경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치? 자기네 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
그 다음에 외교 정책, 국내 정치 이런 것들이 다 안정돼 있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국가가 서로 싸우는 거야. 자,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거 써요. 이거 다 이렇게. 네, 필기하는 거야, 얘들아. 나중에 너네 커서 대학 가도 그렇고 뭐 설교 노트를 해도 그렇고 다 필기하는 거는요 키워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미 이렇게 쓰는 거를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복습해요. 안경 가져오세요. 일단 쓰세요 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자꾸 써. 글씨 쓰는 것도 너네 연습해야 돼. 평상시에 글씨를 많이 안 쓰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해 보자. 이모, 이모. 네. 여기 있는 거 다 써요? 칠판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제 설명 듣고 써. 여기는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설명 들은 것들은 쓸 수 있겠지? 우리가 이제 배운 걸 좀 정리하고 오늘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좀 적용점을 찾아볼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 자, 우리가 1부서부터 3부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어려운 말로 썼지만. 얘들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이 있어. 이거는 국제정치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표현이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뭘까? 투키디데스가 처음에 1부에서 다 적었어? 아니 이거 조금 이따 적고 설명 먼저 들어봐봐. 선생님 설명 먼저 들어봐. 쓰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만 지인아 설명을 먼저 들어봐봐. 이거 그대로 둘 테니까 설명을 들어봐봐.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케르키라가 아테네 찾아가서 동맹 맺는 걸로 시작됐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1부에서 기억나? 진짜 이유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 아니요. 그때 페르시아 전쟁 때 그 아테네랑 스파르타랑 같이 있는데 나 때문에 이긴 거라고. 우리 페르시아 전쟁 직후에는 자 가장 1위가 어디였어? 직후. 페르시아 전쟁 직후에는 스파르타가 강대국이었어. 스파르타가 힘이 제일 셌어. 그렇지? 물론 아테네가 해군을 보내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네가 우리 때문에 이긴 거야 라고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힘은 스파르타가 훨씬 더 강했어. 처음에 초반에는. 근데 자 원래 요만했던 아테네가 2위였다고 해봐. 이제 원래 스파르타가 요만했는데 아테네가 어떤 방식으로 커졌지 점점? 이 힌트는 뭐냐? 델로스 동맹. 거기 책에 나와 있는데 델로스 다른 어떤 백성들을 민주정하고 싶다 하면 우리가 군대 보내줄 테니까 우리한테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는 좀 나중 얘기고 일단 델로스 동맹을 왜 맺었던 건지 기억나 얘들아? 이 동맹을 처음에 맺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야? 뭐? 해군 때문에? 땡! 지담아 윤우야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처음에 델로스 동맹을 최근에도 읽었어 너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는 그 내란 있지 내란 어디서? 케르키라 말고 어떤 섬에서 내란이 일어났었잖아. 기억나? 레스보스 섬에 그때 내란 일으켰던 그 국가가 와서 막 얘기할 때 아테네가 싫은 이유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델로스 동맹에 들어간 이유는 아테네의 속국이 되려고 들어갔던 게 아니야. 처음에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맺자고 했을 때는 어떻게 설득했냐면 사람들은 야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치? 왜냐면은
페르시아가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지금 망하지 않았어. 아직도 페르시아는 동쪽에 엄청 큰 제국이야. 그러면은 자, 전쟁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페르시아가 다시 또 쳐들어오면 그때 가서 막 돈 모으고 그때 가서 군사 모으면은 이기기가 어렵겠다. 그러니까 얘네가 또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동맹을 맺어서 여기에서 뭘 모으자? 돈을 모으고 일단 전쟁 자금을 미리미리 조금씩 모아놓자. 그리고 군사력, 그치? 군사를 먼저 조금씩 모아서 언제든지 페르시아가 다시 쳐들어오면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델로스 동맹을 맺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테네랑 다 동등한 국가적 권한으로 동맹을 맺은 거야. 델로스 동맹에서 아테네가 근데 전체 지금 이 동맹국의 전체 대표긴 하지만 이 아테네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 동맹국들을 다스리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단 말이야, 처음에는. 근데 문제는 아테네가 여기 지금 델로스 동맹국들이 매년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다 나라의 참주들이야. 그러면은 연준이도 그렇고 진이도 그렇고 다 금고에다가 매년 돈을 모으는 거야. 델로스 동맹국들이 모으는 돈이 있었어. 그거를 어떤 섬 도시국가에다 갖다 놔서 은행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은행에 있는 돈을 아테네가 어떻게 했어? 다 자기네가 갖다가 쓰는 거야. 아테네가 뭐 했었을까? 이 돈을 가져다가 이 델로스 돈. 왜냐 명분이 있어야 돼. 아니 우리가 그냥 훔쳐가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해군을 좀 더 키워서 나중에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오면 우리가 싸워줄게 하고 자기네들의 해군을 명분은 좋지. 명분은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아테네는 항상 뭐라 그래? 나는 착해. 다 너희를 위한 거야. 근데 실제 그들을 위한 거야? 아니잖아. 자기 자신을 위한 건데 말로는. 그래서 아테네는요 똑똑해요. 이 사람들 자 인본주의적으로 똑똑하면 뭐 명분 만들기를 잘해. 그냥 하지 않아. 욕먹을까 봐. 근거를 말한다고. 너네 왜 그랬어? 그랬을 때 나름의 근거를 쫙 장황하게 막 멋있게 수사학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말 잘해 못해? 설득력 있어 없어? 엄청 잘하지. 근데 이거 다 뭐야?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야 사실은. 얘들아, 우리는 거짓된 수사학을 우리는 거짓된 수사학을 배워야 돼? 아니지. 바울도 수사학이 엄청 강했어. 우리는 뭘 위해서 수사학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수사학을 배우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로 명분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화려한 수사학으로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치? 그게 아테네가 아주 잘했던 거였어. 나중에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여기까지는 이렇게 봐봐. 자, 그러니까 해군이 점점 커진다는 건 뭐야? 이제 아테네의 세력이 어떻게? 점점 커진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점점 옛날에 역사 선생님한테도 배웠지? 이렇게 커지면 스파르타가 무슨 생각을 할까? 이거는 패권국이라고 그래. 원래 그러니까 강대국. 여기 그냥 패권국이라는 건 뭐냐면 힘이 있는 나라라는 거야.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나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였는데 이거는 새로운 신흥 강대국이라고 그래. 새로운 강대국이 점점 커지는 거야. 자, 그러면 스파르타는 어떤 생각을 할까? 스파르타는 가만히 있을까? 아테네가 그냥 커지는 걸 내버려 둘까? 어떻게 너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나만큼 커지기 전에 나랑 비등비등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싹을 잘라 버려야겠지. 그런 생각이 들겠지. 그치? 얘들아, 이게 인간 본질이야. 자, 그래서 항상 패권국은 있잖아. 새로운 강대국이 점점 커져서 자기보다 커지는 걸 두려워해.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얘들아,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지. 자, 아테네랑 스파르타랑 전쟁했어. 그러면은 BC 이후에 AD의 전쟁들도 어떤 패권국이 있는데 점점 그 패권국을 위협하는 어떤 새로운 나라가 점점 힘이 세져. 그럼 뭐가 일어난다? 항상 전쟁이 일어난다. 실제로 이러한 케이스들을 역사학자들이 조사해봤어. 지금까지 2026년까지 이런 현상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그래. 자,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 새로운
패권국이 있는데 새로운 신흥 강국이 일어나서 패권국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 서로 맞서 싸운 거. 그게 이런 상황이 역사 가운데 총 16번 있었대. 스파르타, 아테네 포함해서. 큰 나라들끼리의 싸움이야. 작은 나라들과의 싸움 아니야? 근데 16번 중에 몇 번이 다 큰 전쟁으로 퍼졌을까?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16번 중에 12번이 큰 전쟁으로 결론이 지어졌어. 선생님이 이거 말하는데 이유가 있어. 잘 들어. 자, 네 번은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전쟁으로 번지지 않았던 거야. 근데 12번은 다 큰 전쟁이 됐다는 거야. 자, 이게 투키디데스 함정 기억해? 투키디데스 함정이 뭐라고? 지담이 설명해봐. 기존에 그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유는 말대로, 그치? 전장이 불가피해지는 게 투키디데스 함정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이거 잘 배웠지? 잘 배웠지?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야. 오늘 활동지가 나갈 건데 활동지 나갔을 때 수업 내용을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 자, 두 번째. 이거는 지금도 이러한 똑같은 투키디데스 함정이 있어요. 이거 이따 설명할게.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자, 국제 정치는 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현실주의는 뭐야? 현실주의는 쉬운 말로 현실적인 거. 자, 이익이 내 나라에 이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는 거야. 모든 나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케르키라랑 코린토스랑 아테네에 가서 코린토스는 당신들 우리랑 동맹 맺어야 돼. 왜 맺어야 된다 그랬어? 정확히 말해봐, 윤호야. 케르키라가 아테네 형님 저랑 동맹 맺어야 하는 이유는 이거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민 카드가 뭐야? 근데 우리는 뭐야? 3등 이제 뭐의 3등? 해군 3등인데 맞아. 그치. 케르키라는 그렇게 말했어. 우리가 해군이 강해. 근데 우리가 코린토스에 붙으면 2위랑 3위가 합쳐지면서 1위인 당신들보다 강해질걸? 우리를 데려가는 게 좋을걸? 우리를 당신네 편으로 만드는 게 좋을걸? 이렇게 얘기했어. 코린토스는 어떻게 호소했어? 그 아테네한테 가서 맺지 말라고 코린토스 애들이 가서 케르키라랑 동맹 맺지 마시오 하면서 어떤 근거를 댔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 얘들아 잘 들어봐. 뭐라 그랬냐면 코린토스는 옛날에 우리가 너네 도와준 적 있잖아 이랬어. 그거 기억해? 아테네한테 옛날에 우리가 이것도 도와줬고 저거 너 기억나지? 그러니까 배신하지 마. 그리고 우리 평화조약도 있잖아. 그거 깨지면 어떡해 하고 막 이렇게 설득했어. 뭐가 더 설득력 있다? 이거에 따르면 도와줬던 거, 과거에 도와줬던 거, 그리고 평화 조약이 깨지는 거 아테네 관심 있어 없어? 어차피 아테네도 알아. 한판 붙어야 되는 거. 사실은 아테네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어? 전쟁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하고 싶어서 전쟁을. 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에서 전쟁을 해야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테네의 젊은 청년들은 다 뭘 한번 해보고 싶어. 왜냐면 자기의 선조들은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내내 들었단 말이야.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담, 오디세우스 같은 영웅담, 페르시아 전쟁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되고 싶어? 나도 유명한 사람 되고 싶단 말이야. 내 이름이 길이길이 남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 자, 아니 집중. 자, 얘들아. 집중. 자, 그래서 철저히 국제 정치는 뭐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익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이게 지금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국제 정치의 뭐예요? 현실주의.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야,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동맹 맺거나 무역을 가지고 이렇게
협상할 때 상대방 나라한테 막 감정적 호소한다고 그 사람들이 들어? 막 도와주세요 막 이런다고 도와주냐고. 저희 좀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막 이런 거 통해? 국제 정치에서? 안 통해. 지우야 뭐가 통해? 그 국가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이익을 말해야 돼. 줘야지만 서로 그 카드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무역이나 이런 국방이나 군대나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배운 거. 이거는 1부에서 배운 거야. 이건 2부에서 배운 거야. 이거 3부에서 배운 거야. 3부는 안 읽었지만 지난주에 케르키라 내전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자, 어떤 나라가 A, B 팀으로 나뉘어서 내전을 시작해. 그러면은 뭐가 타락해? 뭐랑 뭐가 타락해? 언어와 도덕의 타락이 일어난다. 언어의 타락은 뭘까? 언어의 타락. 언어가 이상해져. 그치? 오히려 신중한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 돼? 투키디데스가 얘기했어. 오히려 여러분 지금 A팀, B팀으로 지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 체제를 어떻게 할지 잘 결정해 봅시다. 신중하게 모여서 회의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 죽지. 왜 죽어? 비겁해. 너 A에 붙을지 B에 붙을지 빨리 결정해. 중간지대는 없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내전이 아닐 때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인 거지. 근데 사람들이 싸움을 하면 얘들아 지금 약간 지금 붙었지 둘이. 자, 싸움을 하면 감정이 어떻게 돼? 자, 얘들아 싸움을 하면은 이성이 먼저 잘 발휘가 돼? 아니면 감정이 올라와? 감정이 올라오지. 그러면 머리가 잘 컨트롤이 돼요? 화가 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흥분한단 말이야. 근데 그치?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그게 우리 죄성이야, 윤우야. 죄성이라고. 가인과 아벨 얘기가 왜 나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직후에 어떤 형제들끼리, 그치? 그게 인간 본성이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집안 싸움이 나기 시작하잖아? 그럼 뭐가 타락해? 모든 기준이 없어진다는 거야. 가족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야. 이것도 없어져 버려. 가족이어도 과두정을 지지해. 나는 민주정 지지하는데 그러면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혁명을 할 때 동지들한테 가장 먼저 명령했던 게 뭔지 알아? 니네 집에서 공산혁명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기독교인 있으면 네가 총으로 쏴 죽이고 와 이랬단 말이야. 자기 가족을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그런 게 뭐예요? 그걸 이념이라 그래. 이데올로기. 이런 정치 체제를 추구하는 것들.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면 언어가 타락하고, 언어가 타락한다는 거는 기준이 없어진다. 기준.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야? 언론이 뭐예요? 언론 알아요? 뭔지? 신문, 뉴스 이런 것도 있지. 인터넷 기사들,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의 그 언어가 어떻게 돼? 변질된다는 거야. 믿을 수 있는 걸로 쓰는 거야? 아니면은 감정을 담아서 사람들을 막 화를 불러일으키는 걸 쓰는 거야? 자, 잘 들어봐. A랑 B랑 서로 지금 싸우고 있어. 여기는 민주정, 과두정 막 이렇게 싸워. 그러면은 더 잘 싸우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언론을 어떻게 이용해야 돼? 이 사람들한테 화를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자극적인 말들로 바꿔야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뭐가 타락해? 도덕적인 기준이 타락한단 말이야. 얘들아, 세계 패권국이 있는데 새로운 강대국이 나타나면 패권국은 뭘 하려고 한다? 전쟁을 하려고 한다. 두 번째, 국제 정치는 냉혹하다. 이익에 따라서 절대 그냥 어떤 좋은 게 아닌 거야. 자, 세 번째, 내전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생긴다? 모든 게 다 타락한다. 자, 여기까지 쓰세요. 다 썼어요? 자, 여기 지울게 있죠. 우리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거야. 빨리 쓰세요. 대한민국 자, 전쟁을 선포하다. 그러면 이제 쓰면서 선생님 설명할게.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걸 적용해 봐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는 동맹국들을 막 거느리는 강대국이야? 어? 어.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케르키라처럼 될 수 있지.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A랑 B랑 나뉘어서 싸우고 있어, 안 싸우고 있어? 쉬지만 싸웠어, 안 싸웠어? 그리고 쉬는 거는 싸움이 끝난 거야, 아니면 싸움 중인 거야? 어?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게 아니라 더 큰 그림에서 어디랑 싸우고 있어 지금? 북한이랑 싸우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북한 뒤에는 누가 있어? 중국 또 러시아, 그치? 그리고 북한의 돈줄이 어디야? 북한 무기 어디 갖다 팔아? 아니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곳에 갖다 팔지. 중국은 전쟁. 러시아, 그치? 러시아에도 팔고 또 어디에 팔아? 우크라이나는 아니지. 어디에 팔아? 이란에다 갖다 팔자. 이란에. 얘들아. 이란 지금 전쟁 중이지. 어디랑 전쟁 중이야? 이스라엘이랑 전쟁 중이지. 그럼 이란에 있는 무기들은 다 어디 산이야? 북한에서 만든 게 많단 말이야. 그치? 그럼 지금 편을 가른다고 했을 때, 자, 북한 뒤에 중국 있고, 러시아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 무기를 사주는 나라가 이란이야? 그러면 서로 연대하고 있는 거지. 하나의 연대로 볼 수 있어, 없어? 동맹을 맺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볼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대한민국 어느 나라랑 동맹국이야? 어? 그치? 미국이지. 미국이야. 자, 그러면 미국이랑 이스라엘 관계는 어때? 얘들아, 알아? 나빠, 좋아? 미국이랑 이스라엘. 어? 나쁘지 않아.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랑은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 이스라엘이랑 지금 이란이랑 전쟁 중에 있단 말이야. 그럼 미국이 이스라엘 뒤에 있고, 그러면 이란 뒤에는 누가 있는 거야? 같은 편 누구 있었어? 북한은 작은 나라니까 뭐 사실은 러시아랑 중국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랑 그 다음에 미국이 있는 거야.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최근에 너네 뉴스 봤어? 뉴스에 일어나는 일들 관심을 가지세요. 이제 펠로폰네소스 신문 읽으세요. 신문. 연준아. 새해 벽두부터 새해 첫 주부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신문 내용이 있어. 그게 뭐냐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미국이 체포를 해갔어. 미국으로. 응?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미국이 체포해서 지금 그 대통령이 미국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궁금하지? 그리고 또 지금 이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란에선 전쟁 왜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 모르지. 너네 그럼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도 왜 벌어지는지 모르겠네. 응? 응? 그런 거 말고 진짜 중요한 아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 했잖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대한 내용만 하라고. 자, 이거 다 지울 거야 이제. 늦게 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지담이 오빠 책 보고 쓰세요. 이제 빨리 쓰는 것도 이제 딱 들으면서 쓰는 것도 훈련이야. 이제 딱딱딱딱 시간 지나면 지울 거야. 자, 얘들아, 우리가 배운 요 내용을 가지고 지인이랑 이렇게 못 쓴 친구들은 지담이 오빠 거 가지고 점심시간에 보충으로 다 써서 선생님한테 받으세요. 썼어요. 미안해요. 자. 집중. 말이 너무 많아. 수업 시간에. 집중. 자, 대한민국. 똑같은 거 적용해보자. 우리 배운 거 써먹어보자. 자,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 한반도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 어디에 있어? 우리 한반도가 어디에 있어? 아니, 그 지역을 뭐라 그래? 아시아, 태평양. 그치? 지역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뭐야?
삼면이 바다야. 그럼 바다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를 봤을 때 우리나라 역시 지금 사방이 바다지. 위로는 북한이야. 우리가 밖으로 나가거나 누가 우리한테 들어오려면 다 뭘 통해서 들어와?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지?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바다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해군을 키워야 합니다. 어? 우리는 해군만 키워야 돼? 공군도 키워야죠. 해군만 키워야 돼? 우리 바로 위에 누구 있어? 북한 있지. 그러면 잡아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잘 지키고 강대국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첫째 뭐 해야 된다 그랬어? 국방을 키워야 된다 그랬지. 그럼 우리나라는 국방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바다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공모함 같은 거 너무 필요하지. 왜? 바다에서 싸워야 되잖아. 근데 우리한테 항공모함이 만약에 없어. 그러면 항공모함이 있는 나라랑 뭘 해야 돼? 동맹을 맺어야 되잖아.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자, 우리나라 육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강해지려면 육군을 어떻게 해야 돼? 잘 키워야 되지. 지금 군대가 있는 훈련을 빡세게 해야 돼. 점점 느슨하게 해야 돼. 빡세게. 우리나라 특성이 있잖아. 우리나라는 뭐야? 휴전국가지. 휴전국가야. 우리나라 지금 전쟁을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거야. 언제든 전쟁이 다시 날 수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전쟁 준비. 항상 준비 태세를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국방에다가 돈을 많이 써야겠지.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 세워야 돼? 엄청 탁월한 페리클레스처럼 머리 똑똑하고, 그치? 영재. 그치?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여기 앉혀야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국방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쵸? 그걸 알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는 거야, 우리가. 그치? 이런 게 다 국제 정치 배우는 기본이거든? 두 번째는 뭐야? 우리 무역을 잘해야 돼? 그치? 우리나라 땅이 커요, 작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원이 많아, 적어? 그러면은 우리가 무역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무역을 하려면 다른 나라가 못 만드는 걸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잘 만들까? 그렇지. 반도체. 반도체가 뭐예요? 기계. 컴퓨터에 꼭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돼. 상식이야, 상식 이런 거. 자, 우리나라 그리고 뭐 잘 만드느냐? 배도 잘 만들어. 그렇지? 그리고 우리나라 막 그런 K 문화 있지. 뭐 이런 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무역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치? 그리고 우리는 원전을 잘 만들어. 원전 기술도 수출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우리나라가 잘 만든다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국방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무기 잘 만들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방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를 잘 만든다고. 전 세계적으로. 북한도 무기를 많이 만들어. 많이. 자, 그치? 핵무기 만들고 하잖아. 자, 세 번째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국방 무역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아까 쓴 거 봐봐. 쓴 거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두 개. 외교 정책. 무역은 끝났어, 연준아. 그 밑에. 그다음에 국내 정치가 중요하다고 했어. 자, 외교 정책에 가보자. 자, 우리 투키디데스의 함정 한번 봐봐. 우리 첫 번째 아까 배웠던 거. 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의 강대국이 어디야? 가장 강한 미국이야. 이 패권국이지? 그치? 만약에 스파르타라고 치면은 미국이 지금 1등이라는 말이야. 근데 미국을 이기고 싶은 나라가 있어. 자기네들이 말했어. 우리는 미국을 뛰어넘을 거라고 막. 그게 누구야? 중국이야, 중국. 중국이랑, 자, 이거는 신흥 세력. 미국은 오랫동안 1위였어. 근데 중국이 자꾸 힘을 키우는 거야. 미국 등 뒤에서. 그치? 미국이 알아, 몰라? 알고 있지, 다. 무슨 짓을 하는지 중국이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테네 같은 경우는 스파르타처럼 커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다 그랬어, 아까? 동맹을 자꾸만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내정 간섭을 해가지고 우리가 민주정으로 바꿔줄게. 너네 과두정 마음에 안 들지? 니네 참주 뭐야?
참주는 왕정처럼 그 독재거든. 너네 독재자 마음에 안 들지? 뭐 이러면서 자기네가 가가지고 막 참견해가지고 어떻게 해? 그 나라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야. 중국이 점점. 이 중국이 어디를 주로 가냐? 중앙아시아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저기 그린란드 있는데도 막 가서 자꾸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들을 하면서 뭘 벌어? 중국이 기본적으로 돈을 자꾸만 벌어. 그런 나라들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막 벌고, 두 번째로 영향력. 자, 어떤 대통령 지지할까? 중국은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내정 간섭하면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하게? 중국을 지지하는 중국이랑 친한 정부를 만들어내서 계속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무역 조건을 해서 돈을 막 번단 말이야. 그런 나라들을 야금 만들고 있어. 근데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치는 것보다 바로 치는 게 더. 근데 이제 미국도, 자, 얘들아. 미국이 어느 정도는 그냥 봐줄 수 있지. 어느 정도는 봐줬는데 봐주는 시간은 끝났어. 아, 중국을 냅두면 안 되구나. 아까 말했잖아. 투키디데스 함정 뭐야? 어느 순간 위협이 될 정도로 불편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 전쟁. 근데 지금은 AI도 있고 핵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두 나라가 맞붙으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다 죽어. 왜냐면 무슨 전쟁이 돼? 핵전쟁이 된단 말이야. 다 핵을 가지고. 중국도 핵이 있고 미국도 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당장 힘으로는 싸우지 않아. 무력으로 싸우지 않아. 근데 뭘로 싸우냐면 지금 뭐야? 국방으로 못 싸우면 뭘로 싸워야 돼? 무역으로 싸우고 있는 거야. 무역 전쟁하고 있는 거야.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엄청 높이고 해서 중국이 지금 뒤에 가가지고 미국 몰래 막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 들어가서 영향력 가지고 돈 번 거,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 번 거 다 미국이 이제 못 벌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응? 근데 중국이 누구랑 친하다 그랬어? 러시아랑 친해. 또 중국이 또 누구랑 친해? 북한이랑도 친해. 그치? 북한, 그 다음에 또 북한은 또 어디에다가 뭐 공급한다 그랬어? 이란. 그럼 이렇게 러시아, 이란 이렇게 다 지금 다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연결된 모든 나라들은 다 뭐야? 다 똑같은 거야, 다. 얘네 다 서로 공생한단 말이야. 서로 도와주면서 지금 막 이렇게 살아남고 있단 말이야. 이란엔 뭐가 있어? 석유가 많이 나지? 그치? 이 석유 다 누가 사가? 러시아가 사가. 얘네가 여기한테 돈 줘. 북한은 이란한테 뭐 제공해? 무기 제공해. 또 돈 줘. 그치? 중국은 맞닿아 있으니까 계속 경제적으로 도와줘. 서로 이렇게 하면서 악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나라들의 사상이 뭐야, 얘들아? 사상. 정치 체제나 사상. 자, 일단은 중국은 공산주의지. 공산당이 다스리잖아. 자, 북한은 주체 사상, 그치? 사회주의 주체 사상. 이것도 다. 자, 이란은 어때? 이거는 이슬람인데 극단적인 이슬람이야. 자, 러시아는 마찬가지지. 공산주의지, 여기도.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이거를 다 종합해 보면은 얘네들은 다 전체주의야. 전체주의는 뭐냐면 하나의 가치가 전체를 다스리는 거야. 다 통치하는 거야.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 이 나라들은 공포 정치하지. 공포 정치.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란이 아주 호메네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무슬림 지도자가 된 이후로부터 여자들은 눈 빼곤 다 가리고 다니게끔 하고, 그리고 자유를 다 가져가 버렸어. 이란에 원래 이란이 자유가 있었는다는데 나라인데 이 지도자가 서면서 이 자유가 다 박탈됐어. 응? 자, 응? 이란요? 덥죠. 덥지만 다 가리고 다녀야 돼요. 눈만 내놓고 싹 다 가리게끔 하고. 어쨌든 그런 거 말고도 나중에 이제 이란에 대해서 너네도 공부 한번 해봐봐. 어쨌든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은 다 전체주의 국가들이에요. 자, 그럼 미국은 미국의 정치 체제는 뭐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뭐야? 사람의 자유를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체제인 거야. 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왔을까? 왜냐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만든 나라야. 미국에는 자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천부인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권리를 줬다는 거야. 그래서 인권은 사람이 사람한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인권은 어디부터 온 거야? 우리? 하늘에서부터 온 거야. 하늘 아버지가 그랬죠. 그래서 자, 선생님이 군대가 있어도 연준이의 생명을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연준이의 생명은 누구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야. 연준이 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야. 내가 아무리 독재자야, 막 힘이 있어. 그렇다고 해도 연준이 통장에 있는 돈 다 뺏어가면 돼, 안 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감옥 가지. 그렇게 하면 감옥 가지. 왜냐면 우리의 자유,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 놨거든. 법. 그치?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는 거야. 대통령도 헌법 위반하면은 다 감옥 가게 돼 있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이런 거 이제 통치론 같은 거 배우면 선생님이랑 아주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 어쨌든 여기는 자유가 중요한 나라고, 여기 자유 있어 없어? 이 체제 안에는 자유가 없어. 자, 근데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국은 어느 위치에 있어? 한국은 일단은 무슨 정치 체제야? 우리나라 전체주의야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야? 그러면은 이쪽이야 우리는 체제적으로. 이게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동맹국이야. 그치? 미국이랑 동맹 맺은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나라 외에. 군사동맹. 서로 쳐들어가면 무조건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이 동맹이 있을까 없을까? 미국에. 대한민국 말고. 없어요. 유일무이해. 우리나라가. 대단하지? 특별한 동맹인 거예요. 자, 대한민국. 그 다음에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어디 있나? 아니, 우리 터키는 강대국이 아니잖아. 진짜. 자, 여기 보면은 자, 이스라엘이 있고 일본이 있어. 맞아. 일본도 있어. 일본 강대국이지. 자, 얘들아. 근데 이 상황에서 잘 봐봐. 이걸 잘 봐야 돼, 얘들아. 우리가 국제정치 배우는 이유가 있어. 자, 대한민국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어? 누구랑? 북한이랑 싸우고 있어.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어? 이란이랑 싸우고 있어.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강대국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를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어? 누가 침공했어? 러시아가 침공했어. 자, 그 일본은 지금 미국이랑 점점 가까워지려고 계속 미국이랑 잘 지내려고 해. 미국한테 큰 잘못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랑 잘 지내야 돼, 일본은.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배운 걸 좀 적용해 보자. 자, 우리는 국내 정치는 어때야 될까? 우리 A랑 B로 나뉘어서 싸워야 돼? 그치?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떤 것 같아?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지금 한 마음인 것 같아? 나뉘어져서 싸우는 것 같아? 나뉘어져서 싸우지 지금. 그치? 자, 외교 정책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외교 정책. 자,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이런 상황을 너희같이 어린아이들도 안다면 우리가 외교 정책을 하면은 어디랑 가깝게 지내야 돼? 미국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그치? 여기 이렇게 여기 반으로 딱 가르면 우리나라 외교 정책을 하는데 중국이랑 엄청 가깝게 지내려고 중국한테 엄청 많은 무역의 이런 무역을 이제 중국이랑 무역을 할 때 예를 들면 무역을 중국이랑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러시아랑 가깝게 지내고 이란이랑 가깝게 지내면 될까 안 될까? 우리나라가 안 되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국내 정치가 자, A랑 B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 A는 미국이랑 가깝게 지내자고 하는 사람들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인 것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는 아니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나라, 마치 과두정이랑 민주정이랑 나뉘어서 싸우듯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의 외교 정책이랑 이 사람들의 외교 정책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그럼 우리나라 지금 위기지, 얘들아.
국내 정치도 나뉘어져 있고 외교 정책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대통령은 탄핵되고 막 새로운 대통령이 올라가고 대통령마다 다 외교 정책이 다르고 국내 정치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근데 우리한테는 주적인 북한이 있어. 그치? 북한은 지금 이란에 무기 팔아서 돈 벌고 그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무역 같은 경우는 어떨까? 무역 같은 경우는 어떨까? 잘 들어봐봐 얘들아. 이 설명을 잘 들어봐봐. 그러면 자 너네 이제 이 정도로 배웠어. 아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잖아. 그러면 자 너희도 있잖아. 어디 가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길로 나아가야 돼요 라고 설명한다면 우리가 잘 되려면 우리가 정말로 강한 국가가 돼서 저 북한한테 먹히지 않고 우리가 북한을 자유케 하고 북한한테도 자유민주주의 줘야 될 거 아니야. 북한이랑 통일했는데 북한이 전체주의면은 북한은 전체주의 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할게. 대신 우리 전쟁만 하지 말자. 이런 통일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자, 그러면 북한이랑도 우리가 결국엔 북한을 무너뜨리고 통일한국으로 나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누가 중요해? 봐봐, 잘 봐봐. 뭐가 중요해? 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 나라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 나라들이랑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싸워야 되는 거지. 누구 편에 붙을 건지 잘 정해야 된단 말이야. 아 나는 여기도 싫고 여기도 싫어. 우리는 북한이랑 우리끼리 잘해볼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의하면 그렇게 이쪽 동맹도 아니고 저쪽 동맹도 아닌 애들 다 어떻게 돼? 제일 먼저 죽어.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배운 거 있어. 자 현실 정치, 국제 정치는 뭐다? 현실주의다라고 했어. 얘들아 미국이 그냥 야 너네 위에 북한 있으니까 불쌍하다 우리 항공모함 보내줄게 이래? 아니지. 미국도 대한민국이 자기네 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동맹국이어도 제대로 안 도와줄 수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미국한테는 우리나라가 왜 중요할까? 동맹국인 거 빼고 그냥 왜 중요할까? 미국이 대한민국 항상 있잖아. 왜 중요한지는 뭘 봐야 되냐면 지리를 봐야 돼. 자, 중국이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데 중국이랑 지금 싸우고 있지, 미국이. 중국이 지금 점점 미국한테 덤비고 계속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위치를 봐봐. 대한민국의 위치. 대한민국은 지금 삼면이 바다라 그랬지. 중국이랑 만약 전쟁하려면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그러니까 미군들이 다 주한 미군들이 와서 지금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중국이랑 만약에 싸워. 그러면은 어디서 배 띄워야 돼? 일본이나 이 태평양 지역에서 배를 띄워야 돼. 항공모함 같은 거 어디다 갖다 놓을 거야? 동맹국에다 갖다 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먹히거나 중국한테 먹히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가 다 중국의 손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에다가 두셨기 때문에 미국한테 중요한 나라가 돼서 우리를 또 이렇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 우리는 사실은 미국한테 고마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미국한테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얘들아, 그래서 배웠어. 현실주의 정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카드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 카드.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를 케르키라처럼.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로 가지고 우리가 뭘 잘해야 돼? 외교를 잘해야 돼. 외교를 잘해. 이 외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던 분이 계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최고로 잘했던 사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정치 전공자란 말이야. 펠로폰네소 전쟁사 읽으셨을까? 안 읽으셨을까? 이승만 대통령? 당연히 읽었겠지. 이거 전공인데 전공. 자, 근데 얘들아 너네 지금 이 나이 때 나는 막 검정고시도 봐야 되고 홈스쿨도 해야 되고 홈스쿨 하기 너무 지겨워. 나 진짜 금요일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어른이 되면은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너네가 제대로 알 수 있어 없어? 세상 돌아가는. 자, 그래서 이런 똑같은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야, 재밌지 않아? 배운 걸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나중에 너네 어지러운 게 떠나간다.
그럼 너네 자 이제 라스트 이제 오후에 숙제하기 전에 이제 자 최근에 일어난 일을 말해볼게. 뭐가? 오빠가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못 찾겠어. 자 베네수엘라부터 얘기할게. 베네수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는 알아?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 그러면 숙제 베네수엘라 연구해와. 저 처음 얘들아 베네수엘라는 어디에 있냐면 남미에 있는 나라야. 남미는 어딘지 알아? 남미? 알죠? 몰라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미국이 있어. 그러면 남미는 뭐야? 아래. 그렇지. 그치. 아르헨티나 그리고 축구 좋아하시니까 거기 뭐 쿠바, 브라질, 칠레, 콜롬 다 남미에 있어요. 베네수엘라. 자, 얘들아. 베네수엘라는요. 기본적으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특징이 있어. 뭐냐면 석유가 엄청 많아. 그럼 기본적으로 석유가 많으면 부자가 돼야 되지. 근데 이게 나라가 있잖아. 잘 들어봐. 북한도 천연 자원이 엄청 많아. 광산이 엄청 많아. 근데 왜 못 살아? 누구 때문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진 게 많아도 에세라 왜 그래? 가진 게 많아도 결국에는 지도자가 중요한 거야. 그치?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자 베네수엘라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였을까? 안 좋은 지도자였을까? 그렇지. 자, 베네수엘라가 이게 지금 이 돈을 있잖아. 예를 들면 아테네가 어떻게 강대국이 됐어? 돈을 막 썼어? 아니면 그 돈을 딱 필요한 거에 썼어? 집중해서. 그치? 근데 이 베네수엘라 지도자는 이 돈을 다 쓸데없는 데다 썼어. 복지. 사람들한테 막 나눠줬어. 돈을 그냥 막 뿌렸어. 돈을 막 사람들한테 뿌리는 이유가 뭐야? 윤호야? 응? 왜냐면요. 마음 얻으려고. 그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잘 사야지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고. 그거가 포퓰리즘이라 그래.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뭐냐면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진짜 그 나라에 필요한 거 말고 이 대중들 있지. 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해. 그래서 이 돈을 자기의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 다 갖다 쓴 거야. 그렇게 해서 10년을 그렇게 써버렸어. 그리고 원래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이랑 친했단 말이야. 근데 이 지도자가 누구랑 붙었을까? 그렇지. 중국이 가서 이렇게 꼬시니까 이 지도자가 중국이랑 가까워졌어. 그럼 미국이 어떻게 생각해? 미국한테도 미국이랑 베네수엘라랑 되게 가까운 지역에 있거든. 근데 미국이 지금 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석유가 너무 필요해. 우리나라도 석유가 많이 필요하지. 우리나라 석유도 다 수입해 오는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석유가 안 나. 근데 너네 공장 가동하고 자동차 몰고 다니고 전기차 말고 그러려면 우리 모든 거에는 다 뭐가 들어가? 석유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미국도 원래는 석유를 이란이나 중동이나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해왔어.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 이제 석유가 터진 거야. 근데 미국이 있잖아. 400년인가? 써도 남을 만큼의 석유가 터졌어. 그걸 셰일가스라고 그래. 셰일가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셰일가스는 석유도 종류가 다양하거든. 되게 이렇게 찐득찐득하고 무거운 질량의 석유가 있고 가벼운 게 있는데 미국에서 터진 건 좀 가벼운 거야. 그러니까 그 가벼운 거를 그냥 쓸 수가 없고 뭐랑 섞어야 돼? 찐득찐득한 애들이랑 섞어서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찐득찐득한 석유는 어디서 나와?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고 이 베네수엘라에 미국이랑 영국이랑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원전 있지 그 석유를 유전 그거를 뽑는 공장들을 다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잖아 잘. 그치? 그런데 아니 그리고 돈을 안 주고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야. 미국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간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지도자가 누구랑 친해졌어? 중국이랑 친해지면서 미국을 싫어하는 쪽으로 간 거야.
자, 그러면은 그래서 잡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냥 잡아간 게 아니라 얘들아. 자, 이 지도자가 국민들한테 관심이 있어 없어? 돈 관심이 없어. 이 지도자는 지금 잡혀간 지도자는 마약 거래했지. 남미에 마약이 많이 거래되는데 이 마약을 사고 파는 거에 또 핵심 리더야. 대통령이면서. 그러면서 중국이랑 친하고 중국한테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미국한테는 적대적이야. 그리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인데 점점 가난해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물가가 상승하고 해가지고 지금 베네수엘라의 국민들 중에서 25%가 다 해외로 막 난민이 됐어. 그냥 나가버렸어 해외로.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이 마두로거든. 이 사람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최고의 정예 부대 있지. 델타포스라고 해가지고 정말 미국에 보면은 미국의 제일 특수 훈련을 가장 잘 받은 그런 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델타포스가 나갔어. 그래서 델타포스가 가서 뭐가? 뭘 다른 데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른 데도 있는데 이번에는 델타포스가 나갔어. 잘 들어봐 얘들아. 그래서 딱 막 드론이랑 다 띄어가지고 있잖아. 미국 군인 한 명도 안 죽었어.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마두로 지키고 있는 그 보디가드들만 몇십 명 죽고 이 사람을 딱 하고 미국으로 체포해 왔어. 10분 만에. 응. 사모님이 어저께 검색해봤는데 있잖아. 이 작전을 누가 짰는지 알아? AI가 짜줬대. 그 군사 전략을 짜주는 회사가 이 AI를 돌려가지고 정확한 얘가 어디 있는지도 AI가 다 찾아냈어. 위성이랑 이런 거 다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도 자기 살궁리를 하니까 여러 군데 숨을 곳을 만들어 놨겠지. 근데 숨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딱 어디 있는지 알아서 들어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지금 미국 감옥에 들어가 있어. 이제 재판 받을 거야 이 사람.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이 복잡한 거 그려놨지 사모님이. 선생님 그려놨지.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중국이랑 가깝게 지내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야. 지금 잠정적으로. 자, 그럼 이란은 어때? 이란도 마찬가지야. 그냥 쉽게 말할게. 이란이 이스라엘이랑 왜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그리고 왜 미국을 싫어하는지는 다음 주에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근데 어쨌든 이란은 지금 내전 상황인 거야. 내전.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뭘 원해? 자유를 원하고 원래 자기의 그 통치 세력들은 뭘 원해? 이슬람 극단주의를 원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일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막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들 뒤에 누가 있을까? 그 사람들을 누가 도와줄까? 미국이 도와주겠지 당연히. 미국은 뭐야?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미국은 어디랑 친하다 그랬어? 이스라엘이랑 친해. 이란이 늘 말해.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 중동에서 없애버리는 게 우리나라의 목적이라고. 마치 북한 같아. 북한도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산화시키는 게 목적인 거거든. 근데 공공연하게 말했단 말이야. 우리 이스라엘 없애버린다고 이란이. 그리고 계속 시도하고 핵 왜 만들어? 핵 개발한단 말이야 이란이. 이것 때문에도 미국이 계속 너네 핵 개발하지 마 그랬어. 북한이랑 똑같지. 북한도 핵 개발하지 마. 핵만 포기하면은 우리가 너네 잘 사는 나라 만들어줄게. 이란한테도 말했어 미국이. 너네가 핵만 포기하면은 잘 사는 나라 만들어줄게. 근데 포기해 안 해? 안 해. 이란은 이 핵 가지고 어딜 때릴 거냐면 이스라엘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목표가 정확해. 얘들아. 이스라엘도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거든. 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란 안에 폭동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 이란의 지도자들이 자기네 군대 동원해서 지금 일반 시민들 막 자유를 달라 하는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무차별적으로 총 쏴가지고 죽이고 있는 거야. 몇만 명이 죽었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국은 특별히 미국은 그러니까 자
미국은요.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어. 미국이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미국이 성경 위에 하나님의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기 때문에 미국이 있잖아. 다른 것들의 군사 개입을 안 하다가도 6.25 때도 마찬가지야. 뭐 할 때 개입을 하냐면 지도자가 민간인들,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죄 없는 사람들 있지. 일반 시민들을 학살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개입해요. 그러면 자,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에 있어.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도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랑도 이스라엘이랑 전쟁 중에 있어. 근데 지금 미국이 이란을 이제 치면 또 전쟁이 또 일어나. 근데 이 모든 이 지금 관계들이 다 누구랑 연결돼 있어? 대한민국이랑 연결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질문해 볼게.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을 그냥 내버려 둘까? 내버려 두지 않겠지. 왜? 이란한테 핵 만드는 기술 가르쳐주고 이란한테 무기 팔고 다 누구야? 다 그 배후에 누구야? 시민의 죄 없이 그치? 그것도 마찬가지. 인권도 마찬가지고. 자, 이란을 엄청 많이 도와준 나라가 북한이란 말이야. 이란한테 땅굴 파는 기술까지도 다 수출했다고. 땅굴 어떻게 파는지 북한 사람들 아니야. 그런 기술들도 다 이란한테 가가지고 다 가르쳐줬단 말이야. 얘들아,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 우린 대한민국. 우리 바로 위에 누구 있어? 북한 있어. 자, 그럼 미국의 다음 타겟은 어딜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전쟁 날 수도 있겠네. 아니, 너네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 트럼프가 얘기했어. 나 이 남미 지역 베네수엘라 말고도 또 이렇게 지금 된 나라가 콜롬비아랑 쿠바가 있거든. 자, 그래서 얘네가 막 트럼프 나빠 막 그래서 어떻게 남의 나라 와가지고 대통령 잡아가 막 근데 자기 무서워서 그런 거야. 얘네들도 지금 다 지금 중국이랑 친하게 지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랬냐면 너네 콜롬비아 너 이렇게 찍었어. 콜롬비아 너 다음은 너야. 그 다음은 쿠바 너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란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남은 거 어디야? 북한이야. 중국이랑 전쟁하면은 큰 전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야? 그 배우의 뒤에 있는 그 다음은 김정은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감사하게 특수부대가 와서 정은이만 잡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 얘들아. 왜? 문제는 뭐야? 얘들아, 우리나라가 문제야. 김정은. 자, 대한민국이 문제인 거야.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 잘 들어. 대통령, 국회, 국민. 자, 잘 들어봐, 얘들아.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들이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잖아. 근데 다 다르지. 그럼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뭘 하고 북한한테 뭘 할 때 우리나라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케르키라처럼 되겠지. 우리나라는 얘들아 케르키라처럼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같은 거 어려운 책 왜 읽어? 이런 거를 배우고 적용하고 읽어내야 되는 거야. 적용해야지 대한민국에. 그치? 오늘 많이 배웠지? 자, 자, 얘들아. 자, 숙제 지금 해야 되는 오후에 하는 숙제인데 밥 먹고 난 다음에 자, 이거 푸세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자기 생각 쓰는 거랑. 아니, 밥 먹고 와서. 자, 밥 먹고 와서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 안 끝났어. 자, 밥 먹으러 가자. 자, 밥 먹고 푸는 거야. 잠깐 하나 더 있어. 기다려봐. 자, 기다려봐. 하나 더 있대. 이거 두 개야, 두 개. 근데 과도파가 스파이크맨이지? 두 개. 하나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거고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거야. 두 쪽씩은 맞죠? 두 쪽. 엄마 나 두 개밖에 없어. 나 이제 왜 떠드시죠? 윤호가 있는데. 아니 이거 봐봐. 이거는 이란이잖아. 다른 거. 이란이잖아. 엄마 나 이거밖에 없어. 자, 우리 마지막 기도는 우리 엄마 나 이거밖에 연준이 오늘 한동안 기도 안 했으니까 자, 기도.